저 배우 최필립이 해양경찰특공대에 도전했습니다. 함장 경례. 제가 사실 곱상한 외모와 달리 사나이 중에 사나이, 해병대 출신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고강도의 체력 테스트를 거쳐 드디어 특공대원으로 임명. 중위권으로 추정되는 선박 접촉.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새 창살을 설치를 했다니까. 위험천만한 위기의 상황이 닥쳤지만 특공대와 함께 출동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목숨을 걸고 실시한 1506함 해양경찰특공대의 불법주어 외국어선 검문검색. 우리나라 바다를 지키는 최정예 요원 해양경찰특공대. 저 배우 최필립이 함께한 특공대원들의 이야기, 그 2부를 시작합니다. 배타적 경제수역 인근의 서해 먼바다 1506함에서의 넷째 날입니다. 둘, 셋. 아침부터 특공대 대장님이 직접 체력 단련 지휘를 맡으셨는데요. 불법 외국어선을 타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팔이 무엇보다 강한 힘을 요구합니다. 시작. 하나, 둘, 셋. 해양경찰특공대라면 강한 체력이 기본이라는 거 모두 알고 계시죠? 저도 팔굽혀펴기는 자신이 있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지만 10개, 20개, 30개 계속 늘어나는 팔굽혀펴기를 버티기 쉽지 않습니다. 특공대가 군인은 아니지만 저는 해병대 정신으로 팔굽혀펴기 200개를 돌파했습니다. 전통 무예인데 우리가 몸을 갖다 충분히 이렇게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 택변은 기본 동작을 하겠습니다. 택변. 그 삽이나 곡괭이나 여러 가지 쇠파이프 놓으면은 일단 몸을 피해야 됩니다. 이렇게 몸을 피하면서 자동적으로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게 방어 동작을 취하면서 이렇게 나가면 되겠습니다. 이크, 에크. 이게 기본 동작에서 나가는 겁니다. 아이, 아이. 아시겠죠? 이크, 에크, 이크, 에크. 자, 너무 긴장된 것 같아서 일부러 이렇게 만든 겁니다. 대장님에게 택경 기본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놓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하세요. 폼이 좀 재밌긴 하네요. 왜 안 하세요? 놓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하세요. 체중부터 앞으로. 자, 동작 이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네. 자, 선생님이 잘했으니까 박수 한번 주십시오. 지금부터 상체를 다 벗습니다. 야, 우선 이쪽에다 놓고 상체 빨리 벗어주십시오. 오늘은 정말 대장님이 작정을 하셨나 봅니다. 함정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은 모조리 하려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특공대원들이 직접 용접해 만들었다는 철봉을 이용합니다. 일단 가위치기 먼저 하겠습니다. 손을 반대로 잡았고 먼저 하겠습니다. 손을 이렇게 잡고 앉아 여기까지 올립니다. 여기까지 앉아요. 아시겠죠? 그냥 턱걸이도 힘든데 가위치기라니. 1번부터 다시 30개 도전합니다. 1번. 턱걸이 30개. 특공대 체력 테스트의 악몽이 생각납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으로 버텨야 하는 특공대이기에 끝까지 철봉을 놓을 수 없습니다. 결국 아침부터 강행한 특공대 대장님의 체력 단련에 모두 녹초가 됐습니다. 물에 들어가고 싶어요 지금. 특공대원을 위한 함장님의 특별 선물. 이거 뭐 이런 싱거운까지 찍으시고 그래요. 배 안에서는 과일이 특히 귀한데요. 출항할 때 챙겨온 적은 양의 과일을 다시 육지로 돌아갈 때까지 아껴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면 바로 먹을 수 있게끔 해가려고 자르고 있습니다. 함장님의 특별 선물이라 그런지 복숭아에 포도, 토마토까지 제가 오늘 운수가 좋은 것 같습니다.
드디어 기다렸던 휴식 시간. 한 접시 가득 차려진 과일까지 있으니 금상첨화입니다. 이런 귀한 게 어디서? 하신 거예요. 예? 진짜요? 진짜 다 한 거예요. 뭐 무슨 있는 사이가 나왔고 진짜 맛있네. 너무 같이 있다 보니까 순간 내가 방송을 하고 있다는 걸 까먹었어요. 막 같이 같은 팀원이 된 것 같고 이러니까. 아 죄송해요. 이게 낯설지가 않고 우리 그 금방 프로 동료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더라고 생각되더라고. 기존 요원들이 스승을 잘 특공대에 빨리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미 다 적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돌아가며 당직을 서느라 한 번에 모이기 힘든 특공대원들. 오랜만에 모든 대원들이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새 저녁 훈련 시간. 그러니까 1번이라고 치면 1번, 2번 경기하고 그럼 3번, 3번에 그렇죠. 뒤로 올라와서 뒤에 붙죠. 뒤에서 하이축계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보통 한 3가지 방법인데 잡아서 이렇게 꾹 눌러주는 방법, 아니면 이렇게 쳐주는 방법, 그 다음에 그냥 몸으로 이렇게 밀어줘요. 마지막 사람이 눌러주면 이 사람이 앞에 눌러주고 얘랑 있는 사람한테 눌러줘요. 내일 있을 해상 대테러 훈련을 대비해 연습을 합니다. 올라가면 따라 올라오면 되는 거예요. 올라오고 하나 좀 올라가서 그냥 바로 올라가면 안 되고 쑥 올라가서 경계 안전하다 그러고 올라가고. 사실 해양 경찰 특공대의 주 임무는 바로 대테러 진압입니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 평소에 모의 훈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함정 조타시를 테러리스트에게 장악당한 경우를 대비한 테러 진압 훈련입니다. 이제 조장이 수색하라고 하면 가서 이제 그 인원들한테 가고 수색을 하는데 죽었는지 이렇게 확인하고 확인 사살. 지압 완료. 그러면 보고 될 거고. 1번 인질 나간다. 저기서 두 번째 나가면서 2번 인질 나간다. 네. 오케이. 해상 대테러 훈련 연습을 직접 해보니 장난이 아닙니다. 이제 테러 진압복 세팅을 해야 합니다. 테러 진압복은 처음 입어봤는데 이렇게 복잡한지 몰랐네요. 다 맞춰놨지. 방탄조끼. 방탄 조끼부터 총기 홀스터와 각종 보호대를 착용해야 하는데 순서도 모르겠고 장비도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이겨봤습니까? 특공대원 모두 집중해서 테러 진압복을 세팅하느라 저를 신경도 안 쓰네요. 테러 진압복의 백미는 바로 특공대 패치입니다. 총기 파우치 같은 전술 장비와 다르게 패치만은 폼나게 꾸밀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가운데 달린 게. 정말 저는 안 보이는 겁니까? 아 이거 어떻게 쪼여야 돼요? 내가 처음에 막 물어봤어요. 그걸 보면서 그냥 쪼이면 돼요 이러면 자기들만 막 하고 있는 거야. 난 이거 어떻게 착용도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 게 있어요. 꾸미는 거죠, 이제. 보기 좋게 꾸민다기보다는 장비를 저한테 맞게 이제 세팅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세팅을 해야 되는. 뺏기면 안 되죠. 장비 세트가 이번에 좀 모자라가지고 뺏기면 안 돼서. 방탄 헬멧도 써봤는데요. 헬멧 진짜 안 어울려. 두 분 없으세요? 예? 2건. 두 권을 쓰니 이제야 특공대처럼 보입니다. 저 두 번을 쓰니까 좀 더 낫지 않아요? 저기 얼굴을 봤을 때,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귀엽게 생기면 겁을 먹겠습니까? 아무래도 보이는 것도 중요하죠. 적을 제압하기 위해서 저기 봤을 때 뭔가 위압감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두 번을 쓰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특공대의 생명은 2번인 것 같습니다. 역시 있어야 돼. 1506함 해양경찰특공대 맏형인 김재현 대원.
사실 저와 35살 동갑내기 친구입니다. 이렇게 생활을 이렇게 하시나 봐요. 그쪽은 청소를 했는데 나오다 보니까 이제 저도 뭐 단직 서고 내려오고 막 이런저런 일하다 보니까 피곤하니까 생활하고 있는 거. 특공대 임무에다 동료들까지 챙기느라 하루가 정신없이 갑니다. 너 해라 하는 것보다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기. 알림! 금일 대테러 훈련 실시 예정이며 철저히 준비할 것 이상 한다면 오늘은 어젯밤에 연습한 해상 대테러 훈련이 있는데요. 함정 조타시를 장악한 테러리스트 역할은 1506함 정경들이 맡았습니다. 진짜 테러 훈련이겠어. 물론은 수도 없이 하죠. 수도 없이. 이게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진짜 실전같이 해가지고 바로 그냥 바로 하면 바로 그냥 몸이 나갈 수 있게. 앞에 사람이 있다. 자 태성이가 많이 있다. 태성이가 가다가 일로 빠진다. 일로 빠지봐. 내리고 빠지지 바로 올리는 거야. 마지막 누가 될지 모르니까 계속 바뀌니까 앞에 사람이 자 마지막 훈련 시나리오 점검입니다. 있다고 치면 자 내가 말번이야. 자 호. 뒤에 경계해주고 같이 들어. 그다음에 경험이 없는 저는 이동법과 순서 외우기만으로도 벅찹니다. 본격적으로 해상 대테러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특공대의 긴급한 잠입과 이동. 적에게 노출되지 않기 위해 최대한 몸을 움츠리고 은밀히 이동하는 전술기동으로 잠입해야 합니다. 테러리스트에게 장악당한 조타시를 다시 찾고 테러범을 검거해야 하는데요. 셋, 둘, 하나. 들어. 손들어 손들이. 안심하십시오. 저희들은 여러분을 구출하러 온 해양경찰 특공대입니다. 수색! 테러범 사살 후 후방 적군까지 빠르게 검거합니다. 모든 테러범을 사살 검거하면 테러 진압 상황이 종료. 가상 시나리오지만 실제 상황 못지않습니다. 저희도 매 훈련할 때마다 긴장도 많이 되고 하다 보니까 긴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체력적인 소모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훈련이 되지 않으면 빨리 체력도 소진되고 생각보다 또 고되고 힘든 훈련입니다, 이게. 훈련은 끝났지만 아직도 그 긴장감이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방 종료될 때까지 입항을 하다가도 사건이 생기면 다시 돌려 나가니까. 하다가 갑자기 사건 생기면 다시. 맥박 며칠 돼 지금 한 20일 이거 정도 때도 있고. 그러면 이제 부식도 없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그런 경우? 그냥 아껴 먹어야죠. 일단 빨리 끝나기를. 이제 벗어야 되니까 문은 닫겠습니다. (1506함의) 헬기 도착을 알리는 공지를 듣자마자 저와 이묵재 대원이 바로 출동했습니다. 5분 후에 차가 매저, 차가 준비 막선. 일단 안전하게 착함시키기 위해서 구조물을 분리합니다. 가판 가드까지 내려 헬기 착륙 준비를 마칩니다. 목포 해양경찰 소속 구조 헬기입니다. 대기하고 있던 특공대원들이 강한 바닷바람에 헬기가 흔들리지 않도록 쇠사슬로 안전하게 고정시켰습니다. 헬기에서 남다른 포스의 해양경찰 특공대가 내렸는데요. 심순경하고 동경우는 지방청에서 특공대 있어요, 둘이. 예. 그래갖고 오늘 그 훈련 때문에 둘이 왔거든요. 아 예. 네, 잠시만요. 최필립이라고 합니다. 예. 여기는 이번에 새로 그래서 913기입니다. 913기? 973기입니다. 반가워. 예. 우리 또 해병대.
내가 삼기야 나는. 예, 알고 있습니다. 진짜? 반가워. 잘 부탁해 오늘. 수고하십시오. 알다 해병대. 문제 하나 진짜 기가 막히게 잘 나온 것 같아. 사실 오늘은 해양경찰 해상훈련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날입니다. 충남 태안에서는 2007년에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를 시연하고 이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 실시. 경북 포항의 해양경찰은 울진 원자력 발전소 위협 테러에 대응해 테러범을 진압하는 훈련을 실시합니다. 우리 1506함은 해상 인명 구조 훈련을 하는데요. 특공대원은 바다에 빠지는 익수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모의선에 같이 올라가면 그런지 안전에 이상한 겁니다. 그게 제일 문제는 그것이 제일 키포인트에 오늘. 훈련을 위해 대장님이 특별 강습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 손이. 이게 물감기가 손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물이 쏙 뒤로 완전 빠져.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순양과 바다에서 경험을 보신 노하우를 좀 알려주실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이 항날개처럼 돼야 돼. 나비가 나른 것처럼. 대장님, 정말 그렇게 하면 바다 한가운데 서서 살 수 있는 거죠? 버터플라이. 훈련 직전 기상이 악화됐습니다. 훈련을 예정된 위치에서 진행할 수 없게 된 상황. 지금 저희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이동하는 거예요? 안쪽으로 이동해요, 안쪽으로. 아니 훈련 지역보다 더 안쪽으로. 지금 날씨가 기상이 안 좋으니까. 안 좋아서요? 어우, 바람 장난 아니야 지금. 결국 파도가 덜한 흑산도 앞바다에서 훈련을 실시하기로 합니다. 1506함은 구조분함으로 오늘 훈련을 지휘합니다. 저도 다른 특공대원들처럼 바다에 들어가야 하는데 파도까지 거세진 상황에서 함장님의 만류로 저는 결국 단정에서 익수자를 구조하는 구조대원 역을 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도 특공. 혹시라도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다른 특공대원들과 함정에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에서 저는 함장님의 만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료 특공대원들과 함께 익수자 역을 맡지 못해 마음은 무척이나 아쉽지만 입수 포인트로 달려갑니다. 오늘 훈련은 서해 회리호 침몰 사고와 항로 페리 2호 전복 사고를 시연해 대규모 해상 사고에 대비 인명을 구조하는 훈련입니다. 구조 헬기와 1,500톤급 1506함, 300톤급 함정, 고속단정 3대가 동원된 대규모 합동 훈련입니다. 본격적으로 대규모 인명구조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묵재 대원이 바다로 뛰어들고 나머지 특공대원도 입수했습니다. 바다에 빠진 익수자 역의 특공대원이 조난 신호탄으로 구조 신호를 보냅니다. 이제부터 구조가 될 때까지 바닷물 속에서 버텨야 하는데요. 신호를 보고 구조 헬기가 출동합니다. 가상으로 전복된 배와 조난 선원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구조에 나섭니다. 우선 항공 구조 중 호이스트 구조를 시도합니다. 헬기에 연결해 소형 화물을 들어 올리는 호이스트 장비를 이용한 것인데요. 구조대원을 호이스트로 내려 익수자를 구출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호이스트 구조 요원은 제 해병대 후배인 심성환 대원입니다. 저 멀리 제 사수인 이묵재 대원이 바닷물에 빠져 있는데요. 출렁이는 파도 속에서 잘 버티고 있습니다. 특공대원이 아니면 몇 분도 버티기 힘든 상황입니다. 헬기 날개의 회전 때문에 생긴 파도로 묵재가 더 힘들 텐데요. 드디어 구명 장비를 목에 걸었습니다. 구조대원이 안전을 확인하고 신호를 보냅니다. 이제 헬기로 올려지면 되는데요. 갑자기 바람이 거세지면서
호이스트에 연결된 줄이 심하게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러다 떨어지는 건 아닐까요? 바람 때문에 회전 속도까지 빨라져 당장이라도 줄에서 떨어질 것 같아 위험해 보입니다. 좀 무섭더라고요. 막상 올라가 보니까 진짜 빠르게 이렇게 돌면서 회전하면서 그 또 높이에서 보니까 떨어지면 죽겠다 싶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올라가는데 눈 감았어요. 진짜 무섭더라고요. 지켜보는 저도 아찔했습니다. 다행히 욱제가 아무 사고 없이 구조 헬기에 올랐습니다. 세션 완료. 출발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명 구조 훈련은 3명 이상 다수의 인명을 고속단정을 이용해 구조하는 훈련입니다. 이번에는 대기하고 있던 제가 구조 지점으로 달려갔습니다. 안정 온다. 머리 조심해라. 안정 온다. 물에 빠져 익수자 역할을 한 지 1시간이 지나서야 구조되는 특공대 대원들. 고속단정에서 대기한 저에 비하면 동료 대원들의 강도 높은 훈련에 할 말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괜찮습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가 어땠어? 금방 살아났어요. 그거 하려니까. 모든 상황들을 이들과 동등하게 훈련받고 같이 출동하고 이들이 하는 어떤 모든 업무를 전 똑같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난 특공대원인데 왜 이런 거에 대해서 열애가 돼야 되나 막 그런 생각들 솔직히 좀 짜증났었어요. 물 차죠? 바닷물 좀 차죠? 괜찮습니까? 23도. 물 한번 들어가야 되는데. 진달래 여기 똥꼬리 하나. 지금 생각해도 너무 아쉽습니다. 현재 그 생산 중인 그 익수자 다시 익수시키기 바라. 그 한 번에 익수하라고 그래. 가면서 익수시키지 말고 한 번에 거기서 떼내려고 그래 전부 다. 한 번에 익수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계속되는 입수와 고강도 훈련. 왜 저를 제외했는지 이해가 되네요. 특공대원들은 벌써 몇 시간째 입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은 여러 명의 입수자를 어선의 그물로 구조하는 훈련입니다. 이게 뭐 계속 파도가 있고 하니까 내 몸 자체를 뭐 내 자신이 컨트롤 못하니까. 특공대원들과 해양경찰의 대규모 해상 인명 구조 훈련이 하루 종일 계속됩니다. 이때 긴급 상황 발생. 1506 함으로 갑자기 조난 신고 하나가 날아들었습니다. 스크루에 그물이 걸려 어선 하나가 표류 중이라는데요. 서강호 여기 목포 기록이 정찬들 가고 있습니까? 네, 가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선생님 그 서강호 현재 위치 좀 송신해 주세요. 위치. 결국 훈련이 중단되었습니다. 1506 함의 특공대원들과 해양경찰이 함정으로 복귀해야 하는 상황. 저를 포함한 특공대원은 만일의 경우를 위해 대기해야만 합니다. 아니 지금 저희 소형 중에 조난선 하나 신고가 들어가가지고 지금 훈련이랑 겹쳤잖아요. 조난선 구조를 하러 지금 가야 되기 때문에 한 15마일 이상 내려. 조난된 어선까지는 70여 킬로미터. 3시간을 넘게 달려야 도착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어 옥재야. 예. 진짜 고생했네. 내가 힘들다.
대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가시질 않습니다. 이거 막 돌아가는데 안 무서웠어? 엄청 돌던데. 그지? 네. 엄청 밑에서 봤는데 막 계속 돌더라고. 진짜 심한 돌더라고. 내가 했었어야 되는 거야. 갈 뻔해. 무서웠지? 무섭지. 무섭지. 특공대원 사람도 아니야. 안 무섭다면 거짓말이지. 내 찍었어 여기 사진. 봐봐. 찍었어요? 멋있게 나왔어 이거. 보내줄게. 봐봐. 전지 모르겠는데요? 너잖아. 멋있게 나왔어. 마지막으로 익수자를 내가 했었어야 되는 거야. 다시 생각해도 미련이 남지 말입니다. 자, 고생한 특공대원들을 위해서 제가 나서도 모자란 상황이지만 오히려 동료들이 위축된 저를 위로해 주려고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누가 구웠어 근데? 이거 어떻게 구워요 이렇게 맛있게? 아니 노하우를 좀 알려줘요 진짜. 골고루 묻혀서 설탕을 골고루 묻혀서 드시면 됩니다. 아 계란은 약간 묻혔나 보다. 그죠? 이제 헬기 타고 올라갈 때 막 빙글빙글 막 계속 돌더라고. 실질적으로 매달린 사람들은 그 체감이 얼마나 빨리 도는 것처럼 느껴졌겠어. 아까 물어보니까 아까 약간 무서웠다 하더라고. 비밀인데. 눈코 깎고 있었잖아. 안 봐야죠. 눈코 깎고. 아 아까 다리 떠는 게 보였어. 달달달달. 그 형님이 그게 제일 다행이에요. 훈련 나가기 전에 훈련 나가다가 이제 안 다치고 돌아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중국 어쩌면 나가더라도 하더라고요. 그럼요. 몸이 제일 그러니까 선이지. 안 다치고 돌아와야지 이런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 그럼요. 누구 하나 다쳐보면 진짜. 김경훈 형도 이제 그때 중국에서 하다가 어깨가 맞아가지고 한 달 정도 이렇게 치료를 받았는데 팀한테 이제 미안한 감정이 들죠. 저로 인해서 또 그런 분위기 자체도 이제 다운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그때 당시에 들었던 생각이 이제 미안하더라고요. 팀원들한테. 마음적으로는 되게 동료들한테 대한 미안함 이런 게 근데 얘기하는 되게 숙연해지더라고요 갑자기. 피로 맺어지진 않았지만 형제인 것 같아요. 이들 팀은 해양경찰특공대라는 어떤 일원으로서에 대한 전우의 플러스 형제 가족 같은 느낌? 조난 어선을 향해 속력을 내고 있는 사이 또 다른 상황이 발생. 일단 여기 먼저 가서 확인하고 들어가랍니다. 불법 조업 중인 트롤 어선을 발견했습니다. 맞아? 트롤 맞아? 그래? 그럼 화장했다 보고로 안 하네. 트롤 어선이 조업 금지선을 침범해 단속을 해야 하지만 조난 어선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 실제는 우리가 단정을 내려서 검문 검색을 해야 되는데 날씨가 나빠지는 상황에서 조난선이 앞으로 더 어떤 상황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인명이 우선이기 때문에 조난선을 구조하는 게 먼저입니다. 조업 중인 트롤로서 여기는 해양경찰입니다. 이 해역은 트롤 조업을 할 수 없는 구역입니다. 방송을 듣는 즉시 금지구역 밖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합니다. 조업 중인 트롤로서 지금 12나트로 좀 빠져나가고 있고요. 목적지로 가겠습니다. 1506항은 다시 조난선을 찾아 속력을 높입니다. 드디어 3시간 만에 바다 한가운데 표류 중인 어선 서광호를 발견. 하지만 기상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이제 여기 들어가고 우리가 들어가고 이제 풀어주면 되는데 지금 날씨가 기상이 안 좋으니까 못 풀지 지금. 지금 같은 날씨엔 스크루에 빨려 들어갈 수 있어 포기한 건데요. 특공대원은 함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배치됩니다. 여기는 뭐 배경입니다. 앞에 있는 거 우리 보이죠? 예, 보고 있습니다. 서광으로 우리가 끄서 주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기구 호송을 해는 것을 원하십니까? 끌어다 드십시오. 깜깜하게 나가지고 다른 미칠 것 같네요, 그냥. 서해 한가운데서 표류 중이던 서광호. 선원들이 그동안 얼마나 불안하고 답답했을까요? 이동해다 준비 완료. 서광호를 끌어가기 위해 함정과 어선을 연결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두 배를 줄로 연결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이번엔 베테랑 해양경찰이 나섭니다. 줄 하나로 서광호와 1506함이 연결됩니다. 함정에서 서광호로 던져진 밧줄에 어선을 끌 수 있는 강한 예인줄을 연결시켰습니다. 이제 가까운 곳까지 끌고 가기 위해 출발합니다. 파도가 좀 있지만 큰 무리 없이 구조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서광호는 이제야 안정을 찾았습니다. 서광호 여기는 기러기? 근데 구조되니까 기분 좋게 생각하죠. 오늘 바빴어요, 진짜 오늘. 어제도 그랬고. 오늘 그래도 밥값은 했네. 어제 오늘. 흑산도 앞바다, 흑산도항의 수심이 얕아 1506함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서광호를 다른 어선에 인계하고 구조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1506함에서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한미대크로 정겨운 세척씩 집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장면. 오늘은 한 달에 한 번 찾아오는 세족식이 있는 날. 1506함에서 근무하는 정경들을 위한 자리입니다. 가운데 달아야지 왜 한쪽으로 삐딱이 됐냐? 네, 옮겨놓겠습니다. 그런데 정경들이 직접 준비하는 겁니까? 정경들을 위한 자리인데 정경들이 자기들이 다 준비하고 네? 야야 정경들을 위한 자리인데 우리 직원들이 준비를 해야 한다. 다시 지금 몇 갠데? 아니 그게 맞는 말이야. 너 빠지고 정경 살 빠지고 살 빠지고 이리 와. 직원들이 자리를 견들어. 이걸 저희가 들고 와야지. 우리가 들고 있다고. 자. 그렇습니다. 저희가 준비해야 할 걸 정경들이 하다니 미안하네요. 다시 찍어 다시. 오라고. 급하게 자리를 바꿔 1506함 해양경찰과 특공대원들이 세족식을 다시 준비했는데요. 전경들은 이 상황에 그저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세족식이 시작됩니다. 발가락 사이사이 깨끗이. 발톱 때까지 발톱 깎아주면 안 돼요? 발가락 사이사이 손 넣어가지고 면봉 있어야 되게. 지금부터 직원 정경 상호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는 사랑의 세족식을 실시하겠습니다. 자, 실시해 주십시오. 언제 들어왔어요? 여기 6월달에. 발톱 좀 잘라냈다. 9월달? 6월달? 6월 얼마 안 됐네. 그럼 들어오자마자 바로 한정 탄 거예요? 시원하지. 발톱 좀 자르고 오지. 이 발톱 봐봐요. 발톱으로 기타 치려고 그러지. 발톱으로 기타 칠 것 같은데. 진아 저털 됐냐? 와, 털이 아주 제일 복실복실하다. 시원하지? 오랫동안 함정에서 내릴 수 없는 정경들을 위해 시작한 행사. 전경들의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아주 훈훈하고 좋은데요. 기분 좋아지고 괜히 직원분들이랑 친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부모님한테도 한번 해드리려고. 여기가 푹 앉아버려. 무릎 앉아버리지 말고. 함정을 떠나기 전 추억도 남깁니다. 하나, 둘, 셋. 내가 딱 들을 거니까 한 장만 찍어줘. 함정 생활 동안 저를 특히 아껴주신 특공대장님. 마지막까지 저에게 큰 웃음을 주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대장님. 특공대에서 유일하게 동갑 친구인 김지현 대원부터 한 번 사수는 영원한 사수 이묵재 대원, 또 모든 특공대원이 함께한 순간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특공대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로는 전하지 못한 짧은 인사도 남깁니다. 사랑만
지현이. 내 거다. 나보다 이제 가는 것 같네. 아, 나 진짜. 내 텔포가 밥을 못 먹었네. 잠못 먹었어. 밥 2공기 먹었다, 2공기. 딴 거 드릴 거 모자. 고마워, 진짜. 아, 정들었는데. 아쉽네요. 진짜 아쉽다. 뭔가? 잘 쓰고 다닐게. 운동할 때 이제 해양경찰 특공대 티 입고 이거 쓰고 한강 뛸 거야. 산에 다니는 거 좋아한다길래 저희들은 이제 훈련하고 할 때 쓰는 낙거울인데 햇빛 맞게 좋아요. 친구가 된 기념으로. 아, 고마워. 이 위에다 쓰면 되는 거지. 아, 참 따뜻하다. 아, 됐어요? 고마워. 별표 잘 가고. 그래. 또 올게. 이제 정말 떠나야 할 시간. 저를 태워갈 헬기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너무 갑작스런 이별로 느껴지는 건 왜일까요? 특공대 생활에 푹 빠져서 잠시 제가 배우란 사실도 잊고 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아쉬운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섰는데 마음이 뜨겁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이 있겠죠? 함정 식구들도 저 잊으시면 안 돼요. 특공대답게 멋지게 이별하려고 했는데 생각처럼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가판을 떠나지 않는 대원들을 보니 저도 모르게 울컥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아프라고 말해도 또 이별 앞에 약해진대도 우리나라 바다를 지키는 최정의 요원 해양경찰특공대. 진짜 사나이들의 바다 사수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말해주네.